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에 그 화천대유 의혹이라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된 의혹, 이것을 야권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모범적인 공익사업이다 이러면서 수사하는 거에 100% 찬성한다, 빨리 수사하자, 이렇게 역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반 어쨌든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 사건의 얼개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선뜻 와닿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부분을 좀 쉽게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남 판교 이 대장동 개발 사업, 여기는 2014년부터 추진을 해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총 규모가 92만 481평방미터, 한 27만 8천 평 정도, 이 정도 되는 규모의 땅에 5,903세대가 입주하는 1조 5천억 규모의 부동산 개발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사업이고요. 이 성남의 판교, 성남의 대장동이라는 곳은 이제 남판교라고 불릴 정도로 나름 이렇게 좀 알짜배기 그런 땅으로 그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는 이것을 LH가 주도해서 개발을 하려고 쭉 해오다가 그 부분에서 어떤 정치권에서 강하게 그걸 민간에 맡겨라 뭐 이런 압력들도 들어오고 등 하면서 이것이 이제 2009년도에 민간으로 주도권이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재명 성남 시장이 이 시장 시절에 이것을 민간에 넘기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이제 성남시 주도의 개발을 하겠다라고 해서 2015년부터 이제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업을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2015년 3월 26일 날 공모 마감을 했는데, 그때 이제 3개의 컨소시엄이 여기에 공모를 하게 되죠. 첫 번째가 이제 하나은행 컨소시엄, 뭐 하나은행, 국민은행 등이 들어가 있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화천대유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고요. 여기는 메리츠증권과 외환은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 산업은행 컨소시엄인데, 산업은행이랑 뭐 부산은행, 전북은행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컨소시엄을 상대로 이제 심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공모가 마감되는 2015년 3월 26일 날 당일날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이른바 절대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절대평가는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4명이 절대평가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3월 2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상대평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상대평가가 외부 심사위원 25명 중에서 이제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그 중에 5명이 상대평가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오늘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이 상대평가 했던 5명의 위원 가운데 2명이 이 절대평가에 참여했던 성남 도시개발공사 직원 2명이 상대평가에도 참여했다. 그러면 결국 이제 내부 직원 2명, 외부 사람은 3명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평가를 했고, 그 결과 이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른바 지금 문제가 되는 화천대유가 포함된 이 컨소시엄이 선정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해 2015년 7월 27일 날 이른바 특수합작법인 SPC라고 하죠. 이 성남의 뜰 이라는 SPC가 설립이 되게 됩니다. 이 성남의 뜰 지분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0001%를 갖고 있고요. 이른바 이 화천대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화천대유라는 이 회사는 0.9999%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K증권을 통해서 여기에 참여한 이 투자자들이 6명이 있습니다. 천화동인 펀드를 1호부터 7호까지 만들어서 투자한 여기가 지분을 전체 6%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이 화천대유 지분을 0.999% 가지고 있는 이 회사가 지난 3년간 577억 원의 배당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SK증권을 내세워서 투자한 투자자들 7명이죠. 여기가 가져간 돈이 3,463억 원입니다. 근데 이 투자자들이
어떤 인물들인가도 어제 이제 KBS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이 화천대유의 대주주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전직 언론인 김 씨가 역시 이 투자자 천화동인 펀드에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본인도 들어가 있고 본인 아내 누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과 관련된 좀 연결되는 변호사 2명, 회계사 1명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성균관대 항맥을 중심으로 다 연결이 돼 있는 이런 인물들이 이 투자자의 전부 또 포진이 돼 있습니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또 성남의뜰 다 주소지도 똑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렇다면 화천대유와 이 천화동인 펀드를 통해서 가져간 이 배당된 금액이 지난 3년간 4,040억 원이 넘습니다. 성남시 개발공사는 지난 3년간 1,830억 원을 배당금으로 가져갔습니다. 이 천화동인 펀드 같은 경우는 뭐 이 5천만 원씩 6명이 넣었으니까 3억을 넣어가지고 3,463억 원, 한 11만 5천% 정도의 수익률을 거뒀다. 이런 주장을 지금 야권에서는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지분도 1%도 안 되는 이 화천대유 회사, 또 그 대주주가 또 펀드 투자자로 참여한 지인들이 참여한 이 화천동인, 여기에서 지난 3년간 이렇게 4천억 원이 넘는 돈을 가져가는 것이 맞느냐, 그 과정에 어떤 특혜는 없었느냐, 그리고 왜 그렇게 계약서가 됐느냐 등등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재명 지사로서는 어쨌든 자신의 최대 성남시장 시절에 업적으로 내세웠던 이른바 민간으로 그냥 넘어갈 뻔했던 사적 이익을 환수해 공적 이익으로 5천억 이상을 확보한 그런 사업이다 라고 내세웠던 그 부분에서 일정한 지금 좀 공세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이 사건과 관련된 의혹을 몇 가지로 좀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 상대평가에는 전부 다 외부의 인물들이 상대평가를 하기로 돼 있었고, 또 그동안에도 이제 성남 도시개발공사 측에서도 그렇게 해명을 했었죠. 시의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명을 했었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내부 인사가 2명이 거기에 들어가 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렇다면 절대평가, 상대평가 해서 이 화천대유 측이 속한 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다 하기로 그냥 짜고 쳤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왜 내부 심사위원들이 내부 인사들이 2명 들어간 건지, 또 그렇다면 그동안에 왜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고 거짓말을 했던 부분인지, 이 부분이 이제 하나 밝혀져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화천대유는 뭐 이런 관련된 부동산 개발이라든지 이런 경험이 전혀 없는 신생, 설립된 지 뭐 몇 개월 되지 않은 그런 회사였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어쨌든 이 선정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화천대유 대주주인 이 김모 씨가 얼마 전까지 한 언론사의 부국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2014년 7월 28일 날 이재명 당시 이제 성남시장이었죠. 성남시장 시절이었던 이재명 지사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공모 사업이 있기 한 몇 개월 전이죠. 당시에 이 김 씨는 언론사에서 이제 법조팀장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보통 이제 시장이나 뭐 지사, 국회의원들은 거의 이제 정치부 쪽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당시 법조팀장이었던 김 씨가 이재명 지사를 인터뷰를 한 건 좀 이례적이긴 한 것 같습니다. 김 씨와 이재명 지사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이 또 하나 이제 의혹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그때 그 김 씨와 인터뷰한 이후로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 세 번째 부분은 이 화천대유가 권순일 전 대법관이라든지 강찬호 전 검사라든지 뭐 원유철 전 의원, 또 박영수 전 특검 등, 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여기 또 근무를 했었죠. 이런 등등
곽상도 의원의 아들 근무, 또 박영수 전 특검의 딸 근무 등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는 없었는지, 또 권순일, 뭐 박영수 전 특검 등이 여기에서 고문이라든지 기타 직위로 재직하면서 어느 정도의 보수를 받고 무슨 역할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밝혀져야 될 부분입니다. 이 네 번째는 이 상당한 이 수천억 원의 배당금이 이 화천대유 또 천화동인을 비롯한 이 김씨 등등에게 이제 넘어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떤 이 돈의 흐름에 문제는 없었는가, 배당 이후에 그 돈이 일부가 다른 데로 좀 흘렀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가, 이 부분은 이제 정관계의 로비 의혹이라든지 이 배후 세력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와 관련된 것을 밝히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돈의 흐름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 이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미 경찰에서는 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이와 관련된 어떤 제보가 이루어져서 좀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이재명 지사는 어쨌든 5,500억 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인 공익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법인 설립 관련해서는 알 수가 없고 관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민간 법인끼리 계약을 어떻게 해서 거기서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거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 필요도 없고, 그건 그들의 문제고, 당시 성남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민간으로 넘어갈 뻔했던 그 부분을 5,500억 원이라는 큰 돈을 이 성남시가 환수한 이 공익사업의 모범 사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일종의 이제 그 민간 쪽에서 큰 수익을 거둔 것은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이제 투자의 어떤 비용 아니냐, 뭐 이제 이런 맥락이 거기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의혹들 외에도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모범적인 공익사업이라는 그런 측면이 이 민간 사업자들에게 엄청난 어떤 배당금이 들어간 부분들이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그렇게 모범적인 사업이라고 이 지사가 계속 강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의 어쨌든 구체적인 어떤 결과 내용들은 지금 이재명 지사도 뭐 수사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수사가 진행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국회에서도 뭐 국정감사 하자, 특검하자 등등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얼마나 밝혀질 수 있을지 좀 두고 볼 일입니다. 이 당시에 어쨌든 전체적인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핵심적으로 이 업무를 처리했던 인물이 또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이후에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됐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이재명 지사로서는 좀 여러 가지로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어떤 그 전말 진위 여부는 좀 더 수사가 진행되고 나서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재명 지사로서는 좀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맞은 그런 형국입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